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정명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자바스크립트로 살펴보는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는 많은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제를 삼은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자바스크립트의 복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선뜻 나는 정말 잘 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또는 이런 부분을 오늘 주제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에 대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참조를 많이 했는데 제 발표를 듣다 보시면은 구글 1페이지에 나오는 결과들이 이제 제대로 된 깊은 복사 방법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도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제 발표를 듣고 같이 논의를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 깊은 복사, 얕은 복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짧고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 소스 코드를 보면 let a에 10이라는 값을 대입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한 줄 코드인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영역에 직접 값을 대입하지 않고 데이터 영역을 새롭게 구성한 다음 변수 영역은 데이터의 영역에 주도값만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식별자 A는 데이터 값의 3001번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메모리의 주소는 모두 개념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숫자형은 8바이트의 고정값을 가지고 있지만 문자형은 가변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확보된 공간이 처음에 넣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만약에 데이터 식별자 A에 있는 값이 12가 아니라 34가 되거나 뭐 5000 이렇게 되면 변수 영역의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변수 영역의 데이터들은 모두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나눠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A에 헬로를 할당하면 데이터 영역 3.1번에 있는 주소값은 바뀌지 않고 새롭게 할당을 합니다. 식별자 A는 참조하는 주소만 3001번에서 3002번으로 바꿔주고 3001번에 12라는 데이터는 이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가베지 컬렉터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변수가 불변형 데이터로 한번 할당이 되면은 이제 새로 할당이 되는 거지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변수 영역에 데이터 주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어, 계속 값을 바꿀 때마다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별자 A는 그대로 놔두고 B라는 걸 또 추가를 시켰어요. B에 이제 A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주소값을 지니게 돼요. 동일하게 A도 3001을 보게 되고 B도 3001을 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B에서 3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은 아까 전에 같이 이제 3001을 바라보고 있다가 B는 이제 B대로 33이라는 값을 새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의 데이터 주소값을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B는 이제 33으로 아까 전에 A랑 같이 묶여있던 데이터 영역의 주소값 연결이 끊어지게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좀 제가 이해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쉬우신가요? 굉장히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시죠?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하나 들어요. 이러면은 그냥 단순히 복사 굉장히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처음에는 똑같은 값을 바라보고 있다가 두 번째 값이 바뀌었을 때는 그대로 굉장히 복사 잘 되는데 뭐 별 문제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바라본 거는 넘버, 스트링, 불린 뭐 이런 식으로 기본형 데이터라고 해서 한번 할당을 하면은 수정이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돌기 전까지는 그대로 메모리 공간에 아예 불변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어, 카피 문제는 이제 가변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도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변수 영역에 오브젝트 1이라는 걸 생성을 했으니 10별자 오브젝트 1이 생겼고 여기 이제 아래 하위로 A, B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서는 아까 전에는 여기는 값을 저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주소값을 또 저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A랑 B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객체 이제 3001의 프로퍼티에 있는 변수 영역은 10별자 A 그리고 10별자 B가 되는데 이 값들은 또 데이터 영역을 또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 3척도로 이루어진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복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오브젝트 2로 대입이 되고 이 오브젝트 2에 있는 A 값을 9로 바꿨을 때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은 데이터 영역에 있는 주소를 바라보고 있고 이 주소는 이 데이터 값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지금 주소 값이 바뀐 거는 이 A에 있는 프로퍼티잖아요. 식별자 값이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3002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9로 바뀌었기 때문에 3004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복사가 된 거는 데이터 영역이 복사가 된 거고 데이터 지금 제가 설명이 좀 약간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설명을 계속 헛도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 값까지만 복사가 됐는데 얘가 지금 컨트롤을 해버린 거는 제 3001의 변수 영역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를 좀 돌려보면은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제 오브젝트 1 같은 경우에는 1이 그대로 남아야 되고 제 오브젝트 2에서는 9라는 값이 바뀌면서 여기에는 이제 A는 1이 되고 두 번째는 B가 아니 9가 되고 이걸 원한 거죠. 근데 이제 복사를 했지만 제대로 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얕은 복사 때문에 그런 건데 1뎁스의 주소값만 복사가 돼요. 해당 프로퍼티가 이제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 값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형과 다르게 이제 가변형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랑 원본을 바꿔도 사본을 바꿔도 동일한 지금 주소값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딥카피에 대한 시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제 그러면 깊은 복사가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오브젝트의 경우 이제 펑션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리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보면은 체인 네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 이름과 성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승실로 바꿔주면은 이제 리턴을 할 때 새로운 이제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을 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제가 개발자가 모두 깊어지는 프로퍼티마다 모두 다 작성을 해줘서 리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과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럼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어레이를 작성한 코드에서 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던 방법이었어요. 예, 슬라이스를 쓰는 방법인데 어레이만 복사를 하려고 할 때 코드를 좀 줄여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복사가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제 0번째 값에 2를 대입을 했고 카피된 거에서 0을 99를 대입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건 이것대로 돌고 이건 이것대로 카피된 건 카피된 것대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집트 들어가자마자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복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라이스는 1뎁스만 순차적으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애는 다시 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창호 배열에서 여기 있는 이 33을 2로 바꿨는데 지금 둘 다 똑같이 2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여기서 생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시면은 그냥 제이슨 파서 또는 제기하면서 펑션을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많은 책이랑 구글에서 나오는 해답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제이슨 파서랑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이슨 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변환을 하고 변환한 제이슨을 다시 원래 객체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니죠. 이 과정에서 오브젝트는 또 스트링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제이슨 스트링 파일을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불변성 데이터 타입으로 스트링으로 변환이 되면 불변성 데이터 타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체인이 끊기게 돼요. 그리고 제이슨 파서를 통해서 다시 원본 객체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제 체인을 다 끊고 다시 리턴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프로퍼티와 기퍼도 매우 동작은 잘 합니다.
인트 값도 잘 받고 배열도 잘 받고 그리고 지금 뎁스가 굉장히 깊었는데도 지금 다시 리턴을 돌렸을 때 둘 다 똑같이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블로그에서 쓰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자바스크립트 객트와 제이스는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CMA 2022에서 2020에서 추가된 빅인트라는 그 인트 타입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파서를 돌리면은 그냥 아예 컴파일 단계부터 막아버립니다. 컴파일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복사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지금 배열에 펑션을 집어넣고 이 값을 스트링 파일로 일단 이제 만든 다음에 다시 파서를 돌렸죠. 이 경우 지금은 처음에는 펑션이 있던 게 아예 펑션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바스크립트와 JS는 아예 명태 자체가 달라요.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국제 이름은 ECMS 스크립트 26이고 그리고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ECMS 404라는 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요. 제이슨은 딱 이제 7가지, 정확히 이게 불린 값까지 포함해서 6가지인데 오브젝트, 어레이, 넘버, 스트링 이 값만 이 제이슨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값들은 모두 제이슨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빅인트 자체는 아예 컴파일 자체가 안 됐으니까 주석 처리를 하고 데이트나 정규식 같은 것도 한번 집어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로 쓰는 정규식은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스트링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식은 아예 그냥 이 값 자체가 안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것은 이제 블로그에서 또 추천했던 방법인데 그냥 딥카피 재기함수를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짠 코드는 아니고 진짜 모든 블로그에서 똑같은 코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제이슨 파서에서 발생을 했던 빅인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재기함수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도 또 이제 되게 깊어도 잘 작동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빅인트는 해결이 되었지만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형태가 되어버렸고 아까 전과 똑같이 이제 펑션도 그렇고 정규식도 정상적으로 변환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데이터까지는 오브젝트에서 스트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기서는 아예 전환 자체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에서 모든 이 블로그의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깊은 복사들은 다 깊은 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네.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깊은 복사가 될까요?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냥 로다시 쓰면 됩니다. 이게 5천만 다운로드 수를 가진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도저히 깊은 복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했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말하기 전에 이 결과물부터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다시에서 클린 db라는 펑션을 쓰면은 이제 빅인트도 복사가 잘 되고 인트 값도 복사가 잘 되고 이제 뭐 정규식이나 어레이도 싹 다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냥 케이스를 모두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하드코딩 해가지고 싹 다 집어넣은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슷한 라이브를 하나 더 찾아보니까 람다라고 해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거보다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추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자바스크립트는 왜 딥카피 메소드를 지원하지 않나요? 라고 해서 이거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TC39라고 해가지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드는 컨트리뷰터 분이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언어적으로 딥카피 자체가 안 되도록 모델링이 되어 있고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딥카피를 지원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니즈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낮은 퍼포먼스를 가지더라도 모든 요소를 복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있는 이유고 이제 깊은 복사를 하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코드의 확률이 높으니 리팩토링을 해라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깊은 복사를 하기 전에는 내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살짝 지금 좀 말을 하다가 순간순간 내정지가 와가지고 좀 버벅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